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소페입니다. 오늘은 배도 아프지만 월급으로 부자가 된 자산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우리가 언제나 배울 점이 있기 마련이죠. 월급쟁이였던 그는 2016년도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2018년도 비트코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코로나19 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범했던 월급쟁이가 4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지금 시기를 되돌아보면 운때가 잘 맞았다고 할 수 있지만 운도 실력이란 말, 저는 준비된 사람에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의 투자 노하우를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월급만으로 부자 되는 집중 투자법을 이야기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때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투자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나온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투투 투자법이라고 해서 2년씩 끊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월급을 가지고 2년 동안은 저축을 합니다. 통상 시드머니를 모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모아놓은 돈은 3년 차부터 이 돈을 가지고 목돈이 됐으니까 주식 투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 주식이 좋으면 국내로, 해외 주식이 좋으면 해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다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주식 투자는 목돈으로 하는 거고 그 2년 동안 또 다른 저축을 통해서 2년 동안 모으게 됩니다. 당연히 월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축을 추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축은 우리가 추가로 공부할 게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차가 됐을 때 주식으로 또 돈이 어느 정도 불어나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목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축으로 2년 동안 모은 돈을 여기에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부동산을 2년 동안 굴릴 때 당연히 또 2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2년 동안 저축을 하고 부동산을 2년으로 굴르고 나면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또 2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해외 주식에 투자해도 무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투투 방법으로 저축, 주식, 부동산 이런 스텝으로 나눠서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축이랑 부동산,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주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주식을 볼 때 기업 가치 평가는 세 가지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연초니까 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 전망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클라우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혹은 핀테크가 요즘에 많이 꺾였는데 반등할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지 같은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업황을 보고 밑에 있는 종목 분석 리포트까지 봐야 되는데 종목 분석을 볼 때는 전망치보다는 과거의 실적 위주로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까지 성장 모멘텀이 점점 커지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어디서 보느냐?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리포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종목까지 내려왔으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애플을 예를 들면 아이폰의 매출이 59%, 서비스가 14, 아이패드랑 맥이 1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 구조를 보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애플은 서비스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쪽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 수익률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퍼라고 이야기하고 한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는데 이 EPS가 점점 올라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의 EPS는 16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해 왔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볼 때는 이 세 가지 포맷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선이랑 저항선인데요. 보통 이런 박스권 횡보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상단에 닿으면 저항선이라고 해서 그걸 찍고 내려오고 하단에 닿으면 지지선이라고 해서 그걸 찍고 올라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걸 찍었다고 올라가고 혹은 찍었다고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 베팅을 할지 말지를 확률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뒤에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아마존을 볼게요. 아마존이 박스권 행보를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 상단과 하단을 찍고 상단을 찍자마자 내려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을 찍자마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단을 찍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이런 상하단을 찍고 있으면 하단에서 물을 타야 되고 상단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마존은 박스권 상하단에서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TSMC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상하단 선을 긋고 나서 그걸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상한선이 다시 지지선으로 활동하게 되니까 우리는 저기를 지지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를 우리가 이런 박스권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거래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서 상한 돌파했다. 그러면 TSMC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매출과 순이익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홀딩, 그래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올라간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갔을 때 그 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변곡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추세와 채널을 보겠습니다. 저는 채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왼쪽처럼 상승하는 채널, 이거는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가져가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채널, 요거는 박스권 행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서는 비중을 늘리고 상단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하기도 좀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왼쪽과 같은 채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는 채널, 오른쪽인데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저런 추세, 채널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은 내가 투자 중이라면 굳이 지금 물타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늘려서 더욱더 위험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 저 추세가 바뀌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 추세 바뀌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추세 채널이 깨지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건 ETF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지수 추종들이 많은데요. VO를 가지고 왔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내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채널의 하단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21선이 이 채널의 하단이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이 채널을 그려놓은 다음에 하단에 왔을 때 계속 모아간다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된 채널을 보여드려 볼게요. 버라이즌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였죠. 이럴 때는 내가 추가 매수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추세가 변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채널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채널, 그러면 우리는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버라이즌이란 기업 5G에도 대장 기업이니까 앞으로 통신 산업이 잘 된다면 이 기업의 수혜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당 기업으로서 이 배당의 5%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겹쳐 봤을 때 이제부터 상승 모멘텀이 오르겠다 싶으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초부터 말까지는 투자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그 시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변곡점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저점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이중 바닥을 그리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머리와 어깨를 표현한 건데 반대의 모습이라고 해서 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이중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온 기업은 코카콜라가 있는데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중바닥을 예쁘게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코카콜라를 53달러에 매수했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53달러를 두 번 찍고 올라가죠. 그 올라갈 때 그 고점 57달러 수준을 넘어섰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서고 나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저 지점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P&G를 가지고 왔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드실 건데요. P&G를 보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투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보통 기업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바닥을 찍었을 때마다 이 분할로 계속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다면 수익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계속 찍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지지를 받는구나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앞에서는 저점 패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변형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홈디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두 번의 바닥을 찍었는데 두 번째 바닥 찍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W를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 두 번째 바닥을 찍을 때는 첫 번째 바닥보다 더 높은 편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 지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수 타이밍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하락 후에 횡보하는 우량자산, 이거는 당연히 우량자산이니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반등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식 상승하는 자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P&G 같은 기업이 투바닥을 찍고 오른 다음에 또 투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자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더 손해보기 힘든 구간에 있는 기업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 불탁이라고 해서 끝자락에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기 힘든 기업,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 기업을 인수한다더라 혹은 어떤 메타버스 이슈라든지 요즘 이슈에 맞물려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매도하는 게 더 좋은데요. 왜냐면 지금 매출이 갑자기 2배 이상 늘고 순이익이 2배로 늘긴 힘들죠. 그런데 주가가 2배 늘었다. 그건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했다가 좀 내려오면 다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 시 일부 익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 투자하려면 이걸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져가려면 내가 수익 본 걸 조금 챙기면 마음이 좀 놓이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랑 매도 타이밍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성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급만으로 부자 되는 집중 투자 방법에 대한 책 내용이랑 제 노하우를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내용 말고도 책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SNS 시대에 좋은 종목 고르는 4가지 단계랑 그리고 물타기 해도 될지 말지 그리고 기업의 가치 평가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지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